직접 내 시간과 노동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살 것인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혹시 돈을 주고 청소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을 돈으로 레버리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24시간을 요즘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에 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웁니다. 첫 번째는 직접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써서 맡겨야 하는 일. 저도 점점 해야 할 일이 좀 생기다 보니까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심지어 운동하는 시간을 줄여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아예 이건 손을 떼고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입니다. 혹시 돈을 주고 청소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한데? 라고 여기실 거예요. 청소를 돈을 주고 시킨다고? 하루에 1시간, 하다못해 30분씩만 직접 해도 되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도 가족의 어떤 열띤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저도 이제 막상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돈이 좀 아까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할까 말까 주저를 했던 그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왜 청소를 돈을 주고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가족 모두가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집 정리를 안 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상태가 굉장히 엉망이었던 적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서로 누가 먼저 어지럽혔으며 누가 치워야 되고 이러한 이제 열띤 토론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반드시 이걸 청소를 돈을 주고 맡기겠다라고 실행에 옮긴다라고 가족들한테 통보를 하고 대신에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게 보통 3시간 하면은 5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만약에 2번 맡긴다고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한 번 맡기고 나니까요. 가족들이 왜 진작에 실행에 옮길 생각을 못했지? 라고 이구동성으로 정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더 이상 집안일 문제로 덜 싸우게 된 것은 물론 시간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예를 들어 30분씩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한 달에 얼마의 시간을 집안일 하는데 쏟을까요? 15시간입니다. 하루에 30분 하면은 그 정도에 투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 한 달을 모아놓고 보니 꽤 큰 시간이지 않나요? 거기에 이제 주말마다 친구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청소까지 하면은 훨씬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은 세이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2주에 한 번꼴로 맡기고 있는데 이제 이걸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앞당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맡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앞에서 얘기 드리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직접 내 시간과 노동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살 것인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짠테크를 하는 시절에는요. 대부분 시간으로 해결을 했어요. 개인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시작을 하려면은 노트북은 당연히 있어야지.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겠지만요. 노트북 하나 사는데 적게는 한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당장에 큰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짠테크를 내가 하고 있는데 과연 노트북을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의 의사결정을 또 밀었던 결정적인 사유 중에 하나가 집에 있던 공용 노트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에 굉장히 오래된 크고 정말 벽돌같이 무거웠던 가족이 다 같이 쓰는 공용 노트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노트북으로 인해서 저의 의사결정은 더더욱 늦어졌습니다. 언제까지 고민했냐?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사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 노트북이 고장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엘사 굉장히 가벼운 그 노트북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저의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효율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매일 벽돌같이 정말 크고 무거운 노트북을 더 이상 들고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그 노트북으로 인해서 저는 정말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한 가지 더 들어드리면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경매 대리 입찰 대 직접 입찰. 네,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할 때마다 직접 가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대리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시나요? 특히 직장인 분들이라면 매번 이렇게 휴가를 쓰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몇 번 이렇게 연차를 내고 가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연차도 계속 소진이 되잖아요. 그 뒤로는 제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대리 입찰을 가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갈 때마다 대신에 매번 현금 5만 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오늘은 뭐 입찰 갈 거 없어? 내가 대신 갔다 와줄까? 굉장히 이제 쏠쏠하게 용돈으로 잘 활용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매번 갈 때마다 5만 원씩 주는 게 부담이 됐었죠. 현금이 나가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은 했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휴가를 쓰지 않고 연말까지 모으면 하루에 약 9만 원 정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경매 입찰을 가지 않고도 가족들한테 5만 원씩 주고 제 휴가를 대신에 아낀다면은 4만 원씩 세이브가 되는 것이고 저는 추가로 거기에 더해서 시간까지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는 무조건 동생한테 부탁하는 것이 이득이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이제 퇴사를 저는 했고요. 경매 법원에 매일 입찰갈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제가 매번 직접 갈까요? 요즘에는 법무사 대리 입찰 시스템이 있어서요. 건마다 수수료 10만 원씩만 내면은 직접 입찰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돈을 주고 맡깁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가는 시간, 입찰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요. 지금 현재 제 시간은요. 그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저도 한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을 돈으로 레버리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또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가 이 채널을 2022년 초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까지 영상을 한 7개 정도 올리고 아예 거의 영상이 올라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진작에 이 부분도 제가 레버리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와선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구독자가 지금보다는 많지 않았죠. 아직 구독자도 낮은데 이걸 편집자를 고용을 해서 돈 주고 영상을 맡기는 것이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 기획부터 이 녹화, 편집까지 일단은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일단은 10편까지 혼자서 해보고 그리고 나서 맡기자라는 욕심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과욕을 과감하게 버린 끝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신 영상 중에 월 180만 원으로 1억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첫 영상이랑 그리고 이제 편집자님이 직접 편집을 해주신 영상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요. 아마 결과물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직접 편집한 영상들은 그냥 다 지울까 고민도 했었어요. 왜냐면 제 흑역사잖아요. 하지만 이것 또한 나중에 지금처럼 컨텐츠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편집자분이 계신 덕분에 저는 이제 매주 거의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비록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무조건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이상의 수익을 내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